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안건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제출한 두 가지 조례 개정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7월 12일자 성지 인사에 따라 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김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413호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로 1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에 따른 지원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 법령과 현행 조례와의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함과 동시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1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원법 제11조 제6항을 조례 지방재정교부원법 제11조 8항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의 제목 보조금 등을 보조기준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 달을 함여로 하면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를 띄어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항 각급 학교의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교재교육지원청을 격려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의회의 예산 확정 후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아로 검토하여 그를 검토한 후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 결정 내용을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및들 교부 결정 내용을 거제교육지원청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 제2항 9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조 2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을 시장은으로 하고 초과를 초과하여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 제목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의 설치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7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의를 성별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 한다를 한자를 제외한 호선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시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 안전독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을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행복생활국장, 안전독시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공무원인을 당연직으로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의 제목 위원장 등의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 같은 제3항 중 검토 결과 등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항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제1항 중 15일을 2개월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1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본법 제11조 8항에 따라 시군자치구는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32조 6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3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기한을 2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사항은 120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부패 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 성별 영향평가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그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4쪽 어안번호 413호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에 따른 지원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 법령과 현행 조례와의 불일치한 부분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 1조에서는 인용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개정으로 조항번호가 제6항에서 제8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제 3조 제2항에서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사업 지원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제 4조 제1항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시 종전에는 초등학교장, 중학교장, 고등학교장만 거제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사립유치원장도 거제교육지원청을 경유하도록 하고 조문 문맥도 매끄럽게 정비하여 보조금 신청에 대한 사항을 명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제 5조 제1항에서 시장은 보조금 교부 여부를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 절차 및 시기에 대해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제 10조 제1항에서 위원회 회의 개최를 종전 정기회와 임시회로의 구분하던 것을 구분 없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 12조 제1항에서 보조금 정산서 제출 기간을 15일에서 2개월로 확대 규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정산 기간의 충분한 보장으로 정산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를 보조함에 있어서 보조사업 수요조사, 보조금 교부 신청 절차 및 교부 결정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번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어쨌든 우리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에 따른 논란이 있어서 이걸 좀 명확히 하고 조례에 담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립 유치원 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 예산 이게 어쨌든 우리 조례 안에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는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 이런 거는 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예, 명시적인 내용은 지금 안 들어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 뭐 서천군 같은 경우는 뭐 사립 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게 있어서 명확하게 사립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이런 게 딱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가 논란이 되었던 사립 유치원 부모 부담 교육비 우리 5만 원 지원하는 이 부분을 이 조례에 어디에 이렇게 근거를 해서 줄지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내가 좀 질문을 할 건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제2조의 보조 사업의 범위에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하 각급 학교라는 것은 그럼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그러니까 유아교육법에 의한 설립된 유치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고 우리 그 같은 저 7호에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이라 해서 거기에 우리 이제 우리 사립 유치원 부모 교육 부담비 지원 사업 5만 원이 뭐 인건비 등 교육 과정 방과 후 뭐 필요한 모든 사업 이런 게 포함됐다라고 보면 됩니까? 예, 7호와 그 9호 두 가지를 그밖에 지금- 시작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여건 개선 사업.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좀 그 또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의 민원이 어쨌든 이게 좀 명확하게 명시는 안 돼 있으니 거기에 어느 항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정도는 이게 좀 속기로 좀 남겨줬으면 한다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네,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럼 일단 저 안석봉 의원님 그 내용에 하나만 더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조 보조 사업의 범위에서 7조와 9조를 준용해서 이제 보조금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7조가 학교 교육까지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항에 의해서 사실은 올해하고 이제 뭐 작년에 이제 논쟁이 됐던 것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이제 운영비, 그 운영비의 70한 몇 프로를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으로 그러면 이 7호로 해가지고 그 운영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자체가 지금 운영비는 아닙니다. 운영비는 아니고. 예, 이제 저희가 그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받은 해신에 따르면은 제가 나중에 뭐 자료를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한 번씩 다 예. 주시고요. 좀 설명해 보세요. 예, 그게 보면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저 지방재정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운영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따위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임금비, 여비, 시설 운영비, 재료비 및 장비 구입비 등에 해당한다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시에서 사립 유치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원화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의 경감을 위하여 수업료의 일부를 그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업료의 일부를 학부모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그 경감하는 차액만큼 해당 사립 유치원으로 교부한다 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32조 2 제2항에서 말하는 운영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시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사립 유치원 5만 원 주는 게 예. 운영비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교육비에 해당합니다. 교육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이제 그 각 원장님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 돈이 이제 회입이 되면 예. 회입이 아니고 이제 들어가- 예, 세입이 되면 예. 그걸 어느 곳으로 쓰든지 간에 그럼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학부모님들 돈을 받아가지고 예. 뭐 인건비를 쓰든 뭘 쓰든 뭐 어디를 쓰든 상관없듯이 예. 이것도 그렇게 써도 상관없다라고 지금 행안부에서 예. 받은 겁니다. 이제 그게 최종적으로 온 겁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 수익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유치원에서 네, 이제 어떻게 편성해 쓰든지 상관없다는 그 그러니까요. 내용에 대해서는 네, 네, 또 다른 그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네, 네.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또 다른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운영비는 아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주는 게 예, 운영비는 아니기 때문에 뭐 국장님 뭐 마이크를 땡기고 하시죠. 이게 저도 처음에 이제 와서 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는데 보조금은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뭐냐, 그 용도대로 사용이 되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용도대로 사용이 되었으면 목적이 달성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시가 지원한 그 목적은 사립 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부모 부담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 부모 부담 교육비가 뭐냐면은 일반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수익자 부담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그 그러면 조항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예. 지금 그러면 후단 신설되어 있는 곳이 이 경우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보조금을 하다 보면 늦게 경우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몇 가지 조건을 첨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집행은 뭐 어느 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 며칠 내로 해야 된다, 어떤 그런 집행 그런 부가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 이 후단 신설이 예, 예. 지금 이제 우리 그 사람 그 지원에 대한 그 내용하고는 이 예, 후단 지원을 신설하고 하면서 상관없단 말입니까? 예,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조건을 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집행에 관한 부분이 지금 제일 쟁점이 되는데 과연 인건비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게 예, 사실은 그게- 가장 논쟁이었다 아닙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여기에 보면은 제 7조에 이 보조금 집행은 사립학교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립학교법 또 시행령 그 사학 재무회계 규칙 별표호 이렇게 찾아 들어가니까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확실을 못해서 교육청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그 질의를 하니까 경남도 교육청에서 답변을 한 자료에 의하면은 인건비, 운영비로 집행 가능하다고 돼 있고 또 우리가 교육지원청, 거제교육지원청에도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다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지금 과장님이 아까 읽어주셨던 그 공문은 또 이제 다른 내용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예. 운영비는 아니라를 똑같이 논란이 되니까 예. 운영비가 아니라라고 해주시는 바람이고 이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제 그 관련 규정에 보면은 사립학교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 그 관련 법령에서는 또 시행령 사학 재무 회계 규칙 중 찾아 들어가면은 이제 인건비랑 운영비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조례를 개정을 함으로써 예. 그 우리가 많은 논쟁이 됐던 부분이 해소가 된단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른 의원님들도 뭐 그 하시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우리가 그거 뭡니까 한번 봅시다. 보조금의 교부 결정에 이래 가지고 시장은 의회 예산 확정 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아 뭐 검토하는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앞전까지는 어찌 보면 예산 편성 전에 보조금 교부 심의위원회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고 10조의 회의라는 부분이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이 부분이 있었다 아닙니까 지금? 예, 근데 그게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이제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예산을 학교별로 어느 만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그 의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고 저희는 그렇습니까? 저는 반대로 예. 사실은 편성이 선행이 되는 거고 예. 시민은 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보조금 경비 이제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도 행정의 업무로 봤을 때 예. 그쪽에서 각급 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 규모를 결정을 하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게 어찌 보면 편성 아니냐. 그래서 그럼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의회로 토스를 하면 우리가 그러면 심의를 하고 20매덕이면 20매덕 하고 나서 이제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위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의회 예산을 확정받는다는 그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그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거 보자. 예. 근데 2조에 따라 2조가 아니지. 3조에 따라서 집행 규모를 이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제 해놨고 거기에 따라서 또 지급 기준을 정하고 예. 정하고 나면은 이제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좀 일반 신청을 하라 해놓으니까 너무 과다하게 네네. 이렇게 신청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의위원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거기서 예. 조정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전에 이제는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 수요 조사를 하고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사실적인 이제 금액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아까 이제 작년 같은 데 논란이 좀 됐던 부분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 때문에 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정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예산팀에서 예, 금액을 이제 규모를 확정을 정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의회에 넘겨서 예. 의회에서 이제 예산을 이제 어느 정도 규모를 확정해 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신청서를 받고 보조금 그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차가 앞으로 그러면 잘못된 이제 부분들을 절차가 이제 예. 수요 조사,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이제 네. 그 예산 우리 심의, 예, 그죠? 저 지방 보조금 예. 교부 보조금 심의위원회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예, 거쳐서 예산을 이제 거치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편성하고 그게 의회에 이제 넘기고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정상 절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10조에 회의가 지금 이제 그 이제 아예 바뀔 뿐 아닙니까?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행 10조에 회의에 이렇게 좀 내용이 정기에는 매년 예산 편성진을 개최하고 뭐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들어간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바뀌는 조항은 제가 보기엔 이제 굉장히 임의적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그 위원장이 자기가 개최하고 싶을 때 개최하면 되니까 그 전에 현행안은 매년 예산 편성 전에 뭐 정기회를 개최해라 이렇게 딱 명확하게 정해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뭐 그 뭡니까 이게 좀 사안에 대해서 좀 뭔가 명확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명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해야 되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하게 되면은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도 이제 사전 수요 조사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그 전에도 할 수 있게 되고 사실 저희가 이제 지방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상 확정의 의미로 계속 이제 이야기돼 왔었거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확정의 부분은 뒤로 넘기고 그 선행 단계에서도 우리가 수시로 이제 위원장이 그 사전 수요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한다든지 의견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 그 도내에서도 보면은 위원장이 필요할 때라는 경우와 이런 경우가 창원시, 어령군, 고성군, 합천군에 의해서도 보면은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개최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창원시 같은 경우는 매년 2월 달에 그러니까 보조금을 확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시기가 2월 달이거든요. 그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또 이제 개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전국의
주요 지자체의 이래 서울부터 경상북도까지 쭉의 주요 지방자치단체를 이게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수가 그 필로시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상당수가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이 1항처럼 예. 간결하게 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예. 일단 뭐 다른 의원들도 뭐 질문하셔야 되니까 일단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분 먼저 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시고. 예, 강병주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일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드디어. 예, 논란도 많았고 참 했는데 이제 조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초중 고등학교 지원만 하다가 재작년부터 이제 유치원 이제 추경 때 통해서 지원하게 됐고 그다음 작년에 이제 올해 본 예산 편성하면서 논란이 확 일어났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보조금 사업의 범위 이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2조의 보조금 사업 범위 부분은 또 안 고쳐셨어요. 그러면 어느 호를 준용해서 그러면 사립 유치원에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예. 그, 7호를 준용해서 7호와 9호를 이제 준용을 근데 했어요. 하나만 만약에 예. 준용한다면 뭐 어떤 거를 그럼 그때도 논란이 된 게 예. 7호냐 9호냐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학부모 뭐 부담 경감금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좀 넣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희가 7호를 근거로 해서 이제 예.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예, 예. 사실 명시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논란이 사실은 좀 된 부분이 있고 이제 일단 그 교육부에서도 편성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 유권 해석을 받아간 게 있습니다. 근데 예. 계속해서 이 예.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예. 이번에 고칠 때 예. 차라리 2조에서 예. 이 명시를 좀 정확하게 한 호를 더 넣더라도 예. 명시를 좀 더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학부모 부담 경감금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의회에서 좀 뭐 정리를 해주신다면은 예. 저희도 뭐 다른 거는 사실 이때까지 막 불명확하고 또 안 바른 것들 지금 싹 다 발아놨어요. 절차라든지 목적 부분, 그 다음에 그 포함 초중고만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이제 하는 부분까지 전부 다 넣으셨어요. 이 부분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보조금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이걸 하나도 안 고치셨어요. 그래서 계속 또 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결정을 대략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예산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실제로 뭐 올해 같은 예산서를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초중고 교육경비 보조금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 특수학교 몇 개 해가지고 그 전체 금액만 이렇게 딱 뭉덩그리 나와 있고 사립 유치원 교육경비 보조해서 이렇게 뭉덩그리 나와 있고 한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물론 세출 예산 사안에 그걸 다 일일이 담기는 어렵겠죠. 담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사실 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참고 자료로 해서 어느 학교에 얼마가 간다는 그런 사실 정도는 좀 감사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만 예산 심사할 때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할 때 참고 자료로 어느 학교에 이렇게 보조금이 들어간다는 거를 명시를 해줘야지 위에서도 심사를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뭉뚱그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걸 갖다 예산세를 뭐 어떻게 넣고 예산서에 넣지 말고 참고 자료로 예산할 때 그런 부분들은 첨부 자료로. 나중에 뭐 필요하면 저희가 드리도록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예.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근거해서 나가는구나. 실제로 보조금 이렇게 와서 저희 깎은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태열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구분이 없이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 전에도 이제 편성 전에도 할 수 있고 편성 후에도 할 수 있고 뭐 중간에도 뭐 필요하다 뭐 거의 근데 회기가 사실 학교 같은 경우 3월 1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아까 말씀하신 2월 달에 할 수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1월 말에 많이 했잖아요. 1월 말에 하고 2월 초에 하든지 이렇게 그때 구정내 관련돼서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논란의 요지가 됐다 보니까 이제 좀 확대한 거죠. 이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위원장이 필요할 시에는 언제든지 개최할 수 시기는 뭐 정해놓지 않았지만 이렇게 확대한 부분인데 좀 모호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좀 편리 그러니까 위원회 개최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명확하게 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이거를 언제 딱 개최하겠다 이렇게.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 명확하게 언제 시기를 정하는 거는 조금 조금 뭐 굳이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 이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정하지 않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교육경비 보조를 하면서 그 경비 사용 목적을 이렇게 쭉 범위에 이렇게 예. 명확하게 놓는다면 그 사용하신 그 하는 학교는 사실 그 심의위원회한테 정산서를 제출할 뿐이지 이 조례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정산서 제출은 행정에다 행정에서 다 하는 예. 거지.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이면 교육지원청 쪽으로 다 교육지원청을 격려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오는 제출하고 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거르는 게 벌써 2번 걸러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다음 그 시행령이라든지 그런 건 사학법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거고요. 그 교육지원청에서는 심의를 별도로 심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조금을 주는 주체가 저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교육청을 경유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제 저 집행이 적정하게 됐는지를 다시 살피게 됩니다. 어차피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지원할 거잖아요. 예. 예, 학생 수도 줄어들고 경비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지자체 또 한 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론 5%까지는 확대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계속해서 지금 지원할 건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좀 고쳐서 아까 제가 말했던 범위라든지 내용들 조금 고쳐서 더 이상 논란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논란 중에 하나가 교육 경비가 교육 보조금 자체가 학교에 있을 때까지 다 40억이면 40억 이렇게 가져가다가 유치원이 들어오면서 40억을 쪼개졌다. 그런 부분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저희 확대할 수 있는 법인만큼은 아이들한테 가는 경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은 그 물론 편성권은 집행부에 예, 있겠지만 유치원에 예. 줬기 때문에 유치원에 초과를 줬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금액이 줄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들 입장에서 예. 이해하고 있지만 밖에서 바라볼 때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도록 좀 명확하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형국 의원님, 네,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그 우리 검토 보고서 보면 제4조 보조금의 신청은 사립 유치원장도 그 교육지원청에 격려하도록 된 부분도 잘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기회와 임시회 구분 없이 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개최하도록 규정이 됐는데 이 부분도 타 지자체에서는 별다른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그렇게 많이 개정을 해가지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뭐 그 문제는 되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그저 과장님 그 목적에 보면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지적했지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다가 좀 추가로 그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좀 이렇게 추가로 명시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교육부의 유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네, 그 내용을 나와 있습니까? 제가 잠깐 읽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유아교육법 2018년도 해석에 보면은 현행지방교육재정교원법 제11조 8항에서 규정하는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등, 초, 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문의하신 유치원, 특수학교, 대안학교는 동법에 따라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각급 학교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뭐 따로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안 내도 되겠다. 예. 그 7항을 보면 이조 보조 사후의 범위 7항에 보면 뭐 이런 부분도 인건비라든지 뭐 교육 과정에 방과 후 과정에 필요한 뭐 사업비 이런 부분도 안 내도 되겠다 그죠 그러면? 예,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안 판단하고 넣어도 있습니다. 예, 각급 학교가 뭐 유아유치법에 의해서 설립된 유치원도 포함되니까 예. 그 문제는 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7항에다가 뭐 인건비 교육 과정 뭐 방과 후에 필요한 뭐 사업비 이런 거 안 내도 되겠습니까? 그- 회장님. 2조 7호 말씀입니다. 예, 2조 7호.
이게 이제 나이를 하려 하면은 이제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고 그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게 유아교육법 26조를 그 운영비를 이야기 말씀하시는 예, 건지.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교육경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인건비는요? 예, 인건비도 운영비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교육부에서 그 유권 해석을 해놓은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제 따로 해당되지 있습니까? 않는다. 예. 읽어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어,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저기 지금 자꾸 좀 이제 비슷한 질문도 나오고 좀 이렇게 혼선도 생기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러는데 좀 먼저 확인을 한번 먼저 해봅시다. 몇 예. 가지만 지금 나온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유치원의 그 학부모 부담금을 우리가 5만 원씩 지원하는 거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현행 조례에 예,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게 7호라고 아까 2조 7호다 예, 그 2조 말씀이고 7호. 예. 그 이외에 다른 근거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위에는 이제 그 교육부에서 예, 저희가 해신 받은 그 자료가 2021년 2월 8일자에 네. 저희가 질의를 해가지고 해신을 받은 자료는 따로 가지고 있고 그 내용에 제- 보면 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그 7호를 준용하면 그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까? 뭐 7호라고 명확하게 음. 정리는 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그- 짧으면. 교육경비는 지자체의 교육 투자를 확충하고 지자체, 학교 간 협력을 활성화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사업은 그 기관에서 자체 재정 여건, 교육경비 조례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부인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다 예, 이런 예. 의미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운영비로 이제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지방재정법 상에 우리가 지방보조금 운영비로 쓸 수 없는데 결국은 교사 인건비나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운영비가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서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로 나간 이 그 학부모 부담금은 운영비가 아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운영비는 아니다. 예,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답변이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뭐 운영비나 인건비 등등을 명시할 이유조차 없다. 예. 이런 예, 말씀이신 그렇게 거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요. 제가 알겠습니다. 참고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 저희 시가 지원하는 부모 부담 교육비가 유치원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제1의 목적은 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지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유아교육법 26조 3항을 들어서 거기에 보면 인건비나 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또 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하고는 또 달라집니다. 만약에 하려고 하면은 그 유아교육법 24조에 보면은 무상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자체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라면 몰라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우리 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의 목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유치원에 가서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그 유치원 회계에 따라서 그렇죠. 집행해야 될 문제다고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두 가지는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면 요거 잠깐만 이거 한번 좀 보실까요? 아까 우리 이태리님도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제가 요 점심시간 이걸 하나 뽑았어요. 한번 저도 좀 헷갈려가지고 이거 맞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나눠주십시오. 이게 그 이제 우리 요번에 이제 그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러면 이제 교육경비 총액을 기준을 확정을 하고 수요조사하고 뭐 당초 예산 확정하고 또 뭐 교부금 신청서 받고 뭐 교부 결정하고 뭐 등등등 이게 굉장히 많은 절차가 있는데 예, 이게 지금 각 조항마다 이게 막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보면서도 이게 좀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본 건데 예, 뭐 흐름도까지는 아니네. 그냥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해하는 건데 이게 맞는지를 한번 좀 과장님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조례 개정에 따라서 자 그러면
2조에 보면 지금 현재 교육경비 총액 기준을 시장이 확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그래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시세가 지방세가 1년에 2021년도 기준이면은 약 1,500억 원입니다. 그럼 거기 5%면은 75억 원 이내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시장이 확정을 하면 이 지급 기준을 이제 통지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이게 지금 2조의 사항입니다. 제일 첫 번째. 3조네요. 3조입니다. 3조. 예, 예. 3조에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각 학교에서 보조금을 거부받고자 할 때는 시에서 이제 교육경비 같은 3조입니다. 교육경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예. 물론 안 해도 상관없고요.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 지금 이 내용입니다. 예. 두 번째가 그러면 전체 총액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각급 학교에서 수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예산안을 만들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다 올린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예. 거기에서 심의를 거칠 거다. 예. 그리고 그 심의를 거쳐서 안이 나오면 그걸 의회에다가 예산안에 넣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 되는 거 맞죠? 예. 그러면 우리 시에 의회에서 총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 같은 뭐 22억 40매덕 이렇게 예. 총액해서 예산안이 만약에 그 의회에서 확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5조에 나와 있어요. 우리 지금 개정안 예. 5조에 나와 있고 의회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내년이 넘어 그 다음 해가 되겠죠. 예. 다음에 1월이 돼야 될 텐데 예.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또 받습니다. 예. 각각 학교로부터 예. 교육청을 거쳐서 우리 시로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최종 그죠? 예. 그러면 이 들어온 거를 가지고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뭐 정기에 임시로 있던 걸 없애고 예. 이제 뭐 적정한 시기에 열겠죠. 예. 1월 말에 하든 2월 초에 하든 예. 여기에서 각급 학교별로 얼마씩 무슨 사업에 얼마씩 해서 거의 이제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예. 그죠? 그러면 결정된 내용을 시장은 각급 학교와 교육청에다가 다시 통보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당신 학교 얼마입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나면 당연히 돈은 또 이어서 교부가 될 거고요. 우리 예. 조례에 뭐 돈을 언제 교부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 당연히 교부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교부가 되고 나면은 사업이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제 예전에 15일이었는데 예. 이걸 2개월로 늘려서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해서 제출을 받는다. 예. 그럼 이 전체 하나의 흐름이 한 회계년도는 끝이 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혹시 뭐 순서가 안 맞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대로 하면 정상적으로 맞습니다. 우리 조례도 지금 이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우리 지방세 이제 우리 그 3조의 보조금의 총액 규모를 본예산 시세의 100분의 5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1,500억이고 우리 거제시 지방세가 5%면 75억 이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 올해 우리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이 45억입니다. 예, 그죠? 예, 예. 당초 예산이 확정된 게 45억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유치원 말고 예. 기존의 초중고에 나가던 교육경비 보조금은 조금씩이라도 늘려갈 필요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가 다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비용 추계서를 해놓은 거 보면 똑같거든요, 해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지금 이제 추계니까 그렇다고 봐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고 지원에 관한 금액도 조금씩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그 의회 답변에서도 교육경비 보조금은 뭐 20매덕 정도이지만 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 이외에 예를 들면 뭐 교복비라든지 또 예. 아이들 무슨 뭐 인터넷 수강 비용이라든지 이런 또 기타 여타 그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또 많이 있다는 건 또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예. 있지만 어쨌든 각급 학교에서 필요로 한 돈이니까 이거는 예.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예산을 해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 조금 보셔야 될 게 사립 유치원 부모 부담 교육 경비를 3,400명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5년간 100억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지난번에 본 자료 기억하기로는 5년 뒤에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 수가 예. 거의 한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 것이다. 제가 본 기억이 예, 납니다. 좀 줄어들 거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출생아나 이런 걸 놓고 보면 당연히 그 연령대가 되면 줄어들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리 되면 사립 유치원 부모 부담 교육 경비는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해마다 한 20억에서 예. 줄면은 뭐 15억, 뭐 13억, 12억 정도까지 줄어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초중고 교육 경비는 좀 늘려 나가는 것이 저는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인원의 어떤 그 감소 추세도 잘 반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하실 분 있어요? 잠깐만요. 아까 안수봉 의원님 추가로 뭐 아까 질의하신다 하셨는데. 다 했습니다. 아, 예, 됐고. 강병지 의원님, 예, 하십시오. 말씀. 수정안 내실 게 있습니까? 예. 예, 그 제목만 잠깐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에 무슨 내용이죠? 보조 사업의 범위에서 예. 명확하게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정안을 내시겠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잠깐 정의해서 의견을 좀 더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의하겠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해 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이를 종합하여 강병주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정 동의안 제출하겠습니다.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 사업 대상에 사립유치원 부모 부담 교육비를 포함하여 교육경비 지원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이를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수정 내용은 제2조 7호 중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가로 열고 사립유치원 부모 부담 교육비 포함 가로 닫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강병주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예,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강병주 의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안을 기준으로 하되 찬성과 반대를 구분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십시오. 예, 토론자가 없으므로 다음 원안에 찬성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토론자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예,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2조 제7호 중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괄호 열고 사립유치원 부모 부담 교육비 포함 괄호 닫고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병주 의원이 동의한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셔야죠. 이어서. 네. 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14호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로 1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센터 이용 아동의 차별적 인식 개선과 돌봄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센터의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5조는 센터 이용 대상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단일 중심의 위원회 기능에 따른 제한적인 문제 해결과 돌봄 시설 간 연계와 협력 강화로 돌봄 관련 시설을 포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거제시 기초돌봄협의회가 거제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용어 및 문구 정리 그리고 기능 대행에 따른 불필요한 내용들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아동복지법 제50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으며 감사본부 담당관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고 부패 영향평가와 규제 심사,
비용 축에서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1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30페이지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그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제5호에 그제시 지역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있겠습니다.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7쪽 의안번호 414호 그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그제시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센터 이용 대상 아동 범위 확대 및 그제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목을 사업실행 주체에서 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변경하고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종전에는 수급권자 가정의 아동 등 돌봄 취약 아동이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제3장 중 선정기준별 이용아동 구분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 아동은 돌봄 취약 아동과 일반 아동으로 구분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지침에 적합하게 본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40쪽입니다. 종전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그제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안에서는 그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그제시 기초돌봄협의회가 그제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규정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근거 및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근거 조항을 둔다라는 강행 규정에서 둘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동복지법 제50조 제1항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에 관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으로서 그 설치 역시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센터위원회 설치 근거 여부를 강행 규정으로 규정할지 임의 규정으로 규정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므로 개정사항에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11조 제3항에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그제시 기초돌봄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위원회와 협의회가 각각 법령이 아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와 협의회이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제2항에 따라 돌봄 서비스라는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돌봄협의회가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센터 이용 대상 아동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그제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그제시 기초돌봄협의회에서 대행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역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지금 이제 가장 뭐 큰 부분이 이제 지역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거제시 지역 아동센터 위원회를 기능을 거제시 기초 돌봄 협의회 쪽으로 다 넘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뭐 문구 좀 수정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아동센터 위원회보다는 이제 돌봄 협의회가 훨씬 더 이제 광범위하잖아요. 그럼 아동센터 위원회 자체는 이제 사라지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그 아동센터 위원회는 그 역할을 대행하기 때문에 뭐 없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어져 상관없는 예. 거고. 지금 우리가 임기가 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임기 구성 안 했어요 아직. 아 예. 예, 팀장님 답변 예.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2017년까지는 그 운영을 했었는데 예. 거의 안건이 없다 보니까 예. 이제 거의 구성을 새로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건 뭐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 지금 이제 기초 돌봄 협의회 아닙니까? 거제시 기초 돌봄 협의회 명칭을 좀 바꿀 수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언뜻 이제 시민들이 인식할 때 기초 돌봄 협의회는 마치 기초 수급자나 그 기초 그쪽에 있는 아동을 돌보기 위한 협회 같이 느끼거든요. 네, 좀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예, 이 이제 저 돌봄 협의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내용이 돼 가지고 예. 지금 여기서는 아 여기 이야기하기가 좀- 말고 명칭은 이제 가능한가 싶어서 여기 말고 나중에 바꾸게 된다면 아, 그냥 아동 돌봄 협의회라든지 뭐 다른 명칭을 좀 써서 이제 광범위하게 우리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나중에 추후에 검토를 해서 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제 기초 돌봄 협의회 하니까 물론 아기들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그런 돌봄을 한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또 시민 인식에는 기초 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만 또 돌본다고 이렇게 아이들만 돌본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검토를 나중에 해서, 필요하다면 좀 예, 명칭을 그렇게 좀 하도록-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과장님 지금 그 센터의 설치 운영이 좀 바뀐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느낌이 저 개정 전보다 좀 쉬운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죠. 예,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제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 뭐 똑같은 뭐 조건에 똑같은 시설 규모만 갖추면 예, 되는 건데 안에 그냥 내용만 이렇게 좀 바뀐 예, 거죠. 그렇습니다. 법령 좀 예, 상위 집어넣고 법령하고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뭐 더 쉽거나 더 어려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조건은 똑같습니다. 조건은 똑같고. 그럼 이제 이용 대상도 이렇게 보면 그 요 우리 전문위원회 검토 요 자료에 이렇게 보면 그 우리 아동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 60%를 60% 이상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고 일반 아동을 40%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이제 이 조례만 보면 그냥 돌봄 취약 아동을 우선적으로 하되 그 일반 아동의 뭐 비중이 60%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 아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일반 아동은 40%, 그다음에 기초 돌봄 아동은 60%라고 그 연도마다 이게 조금 확대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요선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 일단은 우리가 그 지역 아동센터 자체가 그 옛날에 그 우리 개신교계에서 예. 야학 개념으로 예. 공급방 야학 공급방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소득층의 어떤 돌봄이 필요한 애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시켜주는 거기에서 발달해가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업인데 이제 혹여나 그 최초에 이제 취지 목적이 흔들리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근데 예, 맞습니다. 조례만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이제 예전에 이용의 대상 같은 경우에는 딱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그
규정을 해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 약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지침을 준용해서 예, 따라가. 그러니까 할 거네요. 뭐 예, 조례는 맞습니다. 이렇지만 예. 그 운영을 할 때는 예. 그대로 지침대로 운영을 할 거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매년 그럼 지도 감독을 해서 그 사항을 지도 감독을 하실 겁니까 그럼? 예, 지도 감독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7조는 왜 삭제합니까? 제7조는 지금 중복적인 기능이 좀 많이 좀 들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이거 의무 계획 아닙니까? 예, 이 내용은 이제 이 안에는 그 뭐 노인, 뭐 장애인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아동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그 연계해서 세우라는 예.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게 이제 또 우리 그 이 조례 그 3조에 보면 시장 책무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고 그리고 또 12조 5호에도 보면은 그 위원회 기능에도 보면은 거기에 그 지원 계획 수립을 하고 복지 자원 발굴 관리하고 민간 협력에 관한 민과 간의 협력에 관한 내용들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중복이다. 예. 그럼 요 7조가 없어도 예. 우리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한 내용이 다 포함이 될 거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더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그 5조 바뀌는 내용이긴 하지만 조문은 내용상 달라지는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해서 예. 그 퍼센테이지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고. 그럼 그 60% 안에도 보면 기존의 1, 2, 3, 4, 5, 6호에 있던 아동들이 다 그게 포함이 되겠죠, 그대로? 예.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우리 지금 이게 아동 돌봄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과 안에도 보면 지역 아동센터 그 담당도 있고 아동 돌봄 다 함께 돌봄센터도 담당을 우리 예, 부서에서 맞습니다. 하잖아요. 예. 이게 왜 아동 돌봄과 거기서 안 하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합니까? 이 업무를 국장님이 지난번에 예. 그 조직 개편을 하면서 지금 지역 아동센터는 11개소로 여러 군데 돼 있지만 일반 가정에 이제 아이들 돌봄이 필요한 그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함께 돌봄센터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돌봄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평생교육과로 옮겼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동 돌봄과에도 보육 관련 그 업무 그다음에 요즘 아동 학대 업무가 또 강화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쪽에 또 하면은 너무 업무가 가부화가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를 조금 분산시켰다 이렇게 봐야 예, 되네요. 그리고 돌봄 그 자체가 어차피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저희들이 다 함께 돌봄 센터를 매년 2개소 이상씩 계속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